안녕하세요. 줄 서서 예약받는 단하나 에폭시입니다. 오늘은 가로수길에 위치한 회사와 인물의 컨셉과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회사로서 조금은 특별한 인테리어를 원하는 대표님의 니즈에 맞게끔 컬러 에폭시의 무광 코팅을 덮어서 한 판의 돌 같은 느낌을 주고자 진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공하는 컬러 에폭시는 대부분 유광입니다. 컬러 에폭시 자재 자체가 무용재, 유광을 띠기 때문에 무광으로 마감을 하고 싶으면 그 위에 또 무광 처리를 해야 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컬러 에폭시의 카테고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시공되었던 내역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기존에 깔려있는 바닥도 컬러 에폭시인데요. 마블링을 내는 방법과 마블링의 모양이 이제는 너무도 뻔한 시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단하나 에폭시에서는 컬러 에폭시 작업을 할 때 노멀한 작업보다는 해외 사이트의 느낌을 그대로 본따서 한 판의 대리석 같은 느낌을 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에는 독특한 마블링과 그 위에 유광이 아닌 무광 처리를 함으로써 조금 트렌디한 감성과 유니크한 마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현장은 이미 컬러 에폭시가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수평 몰탈 없이 자재비를 조금 더 아끼기 위해 시공비를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 그 위에 바로 컬러 에폭시를 작업하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컬러 에폭시로 작업된 바닥이 구배가 조금 있고 울퉁불퉁한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간지를 주도록 했습니다. 구배가 있거나 울퉁불퉁하고 미세한 먼지가 있는 곳들은 펄이 밀리면서 올챙이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펄이 밀려서 마블링이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이번 현장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하나 에폭시의 회사도 시공을 해드리고 돈을 받는 장사꾼이죠. 결국에는 돈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시공업체지만 가장 실력이 좋은 업체는 시공 단가는 최대한으로 내려드리면서 내구성은 높여드리고 멋있는 마감을 해드리는 게 가장 가치가 좋은,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에 현 상황, 현 현장에서는 어떠한 자재를 쓰고 어떤 시공을 했을 때 가장 단가를 줄일 수 있는지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공정은 없애서 시공 공기는 줄여드리고 내구성과 완성도는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 라이닝 한 마리를 가지고 넓게 펴버릴 수 있습니다. 얇게 넓게 펴버리다 보면 자재가 조금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만큼 내구성은 떨어지고요. 표면의 마감이, 마블링이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물량 그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원칙입니다. 하루에 통화하는 견적 통화 약 40-50통화 중 5통화는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하자가 나거나 내구성이 떨어져서 재시공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부분은 마감의, 바닥과 벽면의 마감의 표현 방법이나 느낌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에 대한 특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수량을 사용하여서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고객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 화이트 플래시 펄과 라이트 그레이 펄을 활용하여 간지를 내도록 할 텐데요. 구름처럼 만드는 뻔한 시공이 아니라 큰 판처럼 길게 마블링을 주어서 무광으로 코팅을 했을 때 훨씬 더 감각적인 마감을 만들어내도록 할게요. 에폭시와 에폭시는 부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그대로 에폭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샌딩을 통해서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어준다면 부착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라이닝의 가장 큰 하자는 기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닝 통에 항상 신너를 5%에서 10%가량 신너를 넣어주세요. 교반은 4분 이상 무조건 해주셔야 하고요. 라이닝을 부어놓고 남은 통은 뒤집어 놓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라이닝 통 표면에 묻은 무용재는 교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어놓게 되면 그 부분은 영원히 굳지 않고 젤리처럼 표면에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보수 볼 때도 엄청난 애를 먹게 만듭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무광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시공이 다 무광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하물며 자동차도 무광으로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
헌데 컬러 에폭시 표면 위에 도장할 무광 코팅이 롤러바를 만들기도 하고 내구성을 떨어뜨리기도 해서 타 업체에서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에폭시에서는 빈티지 시공에 들어가는 무광, 솔리드 에폭시에 들어가는 무광, 컬러 에폭시에 들어가는 무광의 각자 다른 자재를 가지고 수천 건의 시공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무리 없이 이쁜 무광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시공이라고 해도 각 현장마다 컨디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노하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셔야 각 컨디션에 맞는 자재 컨택과 핸들링 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들을 이렇게 해야 하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노하우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냥 교반을 하고 부어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색상에 맞게끔 알맞게 퍼센트에 맞게 조색을 해야 하고요. 미리 구상해 놓은 그 간지에 맞게끔 마블링을 연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멀리 미리 작업해 놓은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스파이크 슈즈를 신고 들어가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롤러를 준비하시고 긴 밀대를 이용하여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밀대로 밀어주신 다음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리는데요. 에폭시 신나로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게 되면 기포를 터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펄을 자극시켜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마블링이 내일까지 그대로 가진 않아요. 바닥의 구배와 높낮이에 따라서 그 펄이 움직이면서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나나 에폭시 작업자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라서 젊고 트렌드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감 코팅을 할 때는 바닥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슬리퍼를 가지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컨셉에 맞추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분과 동행하에 색상 조합과 마블링 연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화이트 프레쉬 펄은 특성상 은폐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고서 바닥과 어울리는 느낌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컬러 에폭시 작업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의 마감 모습과 내일 양생되었을 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유광이 아닌 무광 코팅을 올렸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는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더 핫하니까. 네, 이제 양생이 된 것 같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생이 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시면 지문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문이 안 찍히면 양생이 된 겁니다. 보통은 24시간 양생이고요. 겨울처럼 추운 날에는 그 이상 양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마블링이 뭉쳐있고 어떤 부분은 색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은 디자인상 책상이 들어오고 가구가 들어오는 곳에 맞춰서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역시나 어저께 저희가 만져놓은 것보다 모양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예상처럼 미리 그려놓았던 구배가 떨어진 곳에 펄이 밀림으로써 오히려 더 이쁜 연출이 완성되었습니다. 화이트 프레쉬 펄과 라이트 그레이 펄을 넣었지만 밑에 갈색빛이 띄면서 어우러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것이 바로 바닥이 은폐력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기존의 바닥 색상입니다.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컬러 에폭시 유광 작업도 너무나 이쁘지만 이곳에 무광을 덮었을 때 얼마만큼 간지가 더 올라가는지, 얼마만큼 더 고급스러워지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컬러 에폭시에 무광 코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색임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무광 코팅 제품은 도포하는 바로 즉시 광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컬러 에폭시를 유광으로 그냥 사용했을 때는 처음에는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멋있지만 2달만 지나면 지나다린 자리가 스크래치가 나면서 플라스틱처럼 변화하게 되고 사용감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 왼쪽 무광 됐잖아. 이런데 무광이잖아 지금. 무광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오, 그러네. 아, 완전 다르네. 유광보다는 무광으로 봤을 때 완전 더 대해질 것 같구나. 그래, 만만치로 보면 광이 더 죽을 거야. 이제 이따가 와서 한번. 이따가 보면 이제 롤러질하는 거 잡죠.
본격적으로 무광 코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은 가로, 세로, 십자치기라고 합니다. 가로로 먼저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롤러 자국은 나지 않으니까 빠진 부분만 없게 잘 롤러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유광 코팅이 더 고급스러운가요? 아니면 무광 코팅이 더 고급스러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유광으로 컬러 에폭시를 사용하시다가 사용감이 너무 많다 싶으면 무광으로 코팅하셔도 새로운 바닥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사무실 컬러 에폭시 무광 시공 과정 영상 남겨드렸고요. 한 끗 차이, 아니 두 끗 차이로 값어치 있는 시공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하우 영상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광으로 코팅 완료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시면서 지금까지 단하나 에폭시였습니다. 단하나 에폭시에서 단하나 되세요.